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 맥밀런입니다. 예. 오늘은 저 강동구에 이제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에 왔는데요. 여기는 5호선 구분다리역에서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역세권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총 4개 층으로 신축이 되었는데, 피디님, 여기가 지금 토지가 몇 평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한 40평 돼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이 40평이나 50평 정도 되게 커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토지는 한 33평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현장은 신축 현장에 대한 소개도 드리면서 이 건물을 시공해 주신 시공사 대표님 모시고 어떤 식으로 좀 시공했는지, 건축주가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유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시공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공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CNR 종합건설의 조남용 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시공이 착공부터 해서 몇 개월 정도 걸리냐라는 게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요즘은 뭐 이제 서류 구청에서 하는 서류 작업만 빼고 실제 저희 공사만 치면 한 7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장마철처럼 우기도 많고, 그쵸. 네. 겨울에는 너무 추운 날이 있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없는 날들이 많아져가지고 예전에는 한 4, 5개월 잡았었는데 요즘에는 한 7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주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한 6개월, 7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골조 공사 있고, 뭐 외장 붙이는 공사 있고, 내부 마감 공사 있고, 뒤에 이제 뭐 부대 토목이라든지 뭐 공사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 공정이 어떻게 되고 그게 어느 정도 걸리는지 좀 말씀 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철거 공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철거는 실제적으로 한 3, 4일 정도면 끝나고, 철거가 끝난 다음에 지질 조사라는 걸 합니다. 땅의 힘이 우리의 건물을 받쳐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거. 그 결과에 따라서 땅에 힘이 없다면 또 지질 보강 공사라는 걸 해요. 그게 잘 마무리되면 이제 기초하고 골조를 하는데, 보통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층 정도를 예상하고 공기를 잡았는데 지금은 8일에서 9일 정도를 잡아서 네. 옥탑층까지 5개 층이니까 한 달 반. 길게 봤을 때 골조는 2달 정도 걸린다고, 넉넉하게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석재는 한 15일, 20일 정도. 근데 이제 그 부분이군요. 사이에 틈들이 있어요. 네. 석재가 끝나야 창호를 제작할 수가 있고 사이즈를 그쵸. 실측해서 이제 그런 틈틈이 이제 내부 공사를 해가면서, 그래서 마감도 한 3개월 정도 부착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크게 골조 2달, 외벽 1달, 마감 3개월에서 한 6개월인데 절대 시간이고, 네. 약간의 이제 여유를 둬가지고 한 7개월 정도를 그렇죠. 거의 한 달 정도는 이제 뭐 부대 토목을 해서 주차장하고 인입 공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개월 정도 공기가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현장에 좀 집중을 하면, 이 토지가 33평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 개요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층은 근생이고 2, 3층은 다중, 4층까지 다중인데 4층은 주인 세대로 해가지고 옥탑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총 방이 7개, 1층에 하나에서 8개, 상가 하나에 방이 8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벽은 되게 미려하면서 이쁜데, 요거는 재질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 크리마 세레나는 라임스톤 계열이고요. 일단 라임스톤이라는 것은 모래 바위를 판으로 켜가지고 전 구멍들이 눈에 거슬릴 수도 있지만 자연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더 이쁜 돌이라고 하죠. 지금도 보시면 주변에 이제 붉은 벽돌집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것보다는 이 크리마 세레나가 눈에 잘 띄어가지고 임대에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주인분에게 권장을 했고, 이제 이것도 보시면은 약간 벽돌 쌓듯이 네. 엇갈려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좀 심심할 수 있었던 외장을 포인트 아닌 포인트를 줘가지고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보면 되게 좀 느낌이 진짜 고대 성에 왔는 듯한 느낌도 들고, 신축인데도 앤틱하면서도 그 깔끔하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 천정을 봤는데 천정의 재질이 뭔가요? 이게? 네, 이거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알루미늄 스팬드럴. 예전에는 평으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렇게 돌 형성을 해가지고 볼륨감 있게 재질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특이한 게 이 스팬드럴 사이하고 외벽 안에 간접으로 넣어서 포인트를 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일까요? 스팬드럴의 보통 기성등인 이제 T5라는 등을 끼면 네. 스팬드럴보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전기팀하고 해가지고 이 등을 제작을 했어요. 네. 바깥에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지만 또 들어왔을 때는 또 예쁘게. 이 동네가 생각보다 어두워요. 이거는 타이머를 작동을 해가지고 1몰부터 1시 정도까지만 은은하게 간판하고 같이 들어올 수 있게 아. 만들어놨습니다.
내부 한번 네. 보실까요? 뭐 현관문 같은 경우에 요즘에 대세가 자동문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개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왜 이런 형태로 나왔을까요? 아마 이제 1층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작은 토지에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이 이제 이쪽 부분은 여닫이 문으로 형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자동문 같은 경우는 저도 써보면 잔고장이 되게 좀 많은 편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견고하고 나쁘지 않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로 여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CCTV가 있는데 CCTV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채널, 뭐 많아봐야 8채널 정도 쓰는데 여기는 지금도 기본적으로 한 12채널 뭐 이 정도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요. CCTV를 많이 설치를 하는 거를 권장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희 경험에 의하면 다중 건물이나 이런 데는 현관과 현관 사이가 좁기 때문에 택배 배달 사고가 많이 나요. 모르고 자기 거 아닌데 자기 문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갖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CCTV가 가장 이제 그런 것을 해결해 주기 좋기 때문에 저는 좀 채널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CCTV를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CCTV를 많이 설치하면 건물 내부나 건물 외부에 사각 없이 다 확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부분에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보면 여기가 또 특이하게 간접해서 또 목공으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요거는 어떤 형식인가요? 지금 이제 위에 보이는 센서는 사람이 왔을 때 켜지는 거고, 네. 그 위에 있는 간접등은 2시까지 켜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너무 어두우면 사람들이 좀 불안한 감이 생기는데 항상 은은하게 켜져 있기 때문에 이제 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편안한 마음이 들도록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네. 이 간판도 되게 좀 이쁘게 1층이라서 1층만 이렇게 표시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한 것도 포인트인데 되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저희 광고팀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거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엘베 한번 더. 요거는 메딘스윙인가요? 저희는 이제 오티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네. 신인식 승강기입니다. 이 승강기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타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넓은 게 그나마 서로 불쾌감도 줄이고 그러니까 접촉이 없을 수 있도록 네. 문제라고 해서라도 7인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현장 예전에 봤을 때는 노출 콘크리트 형태로 했는데 여기는 타일로 붙였네요. 저는 건물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건축주가 유지가 편한 자재를 선택하는 게 건축주 입장에서 가장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일단 타일은 보기에 깔끔하고 유지 보수가 간편합니다. 이삿짐을 나른다든가 무슨 물건을 옮기다가 기스가 나도 그 한 장만 교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유지 관리 면에서는 가능하면 타일 쪽을 선택하는 걸 건축주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무난한 계단실 마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마감하면 뭐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그냥 타일로 이렇게 마감하는데 여기는 된 것 같은데요. 이 몰딩이요? 코너 몰딩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마감을 깔끔하기 위해서 코너 몰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들어가기 전에 이 공간은 뭔가요?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공간입니다. 보일러실이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용 부분에 있는 게 확실히 관리 차원에서도 편리하고, 그리고 이제 세대에서 들리는 소음, 네. 아무리 요즘엔 보일러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스타트할 때나 이제 약간 소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훨씬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방이 좀 좁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공용 부분을 써야 되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정말 멋있는 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철문, 그 방화문 같은 경우도 되게 이쁜데 그 손잡이에 이제 이거 디지털 도어록이라 하나요? 네. 이것도 되게 세련됐네요. 본 천장 중에서 제일 고급스럽고 멋진데 이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번에 코콤에서 나온 신제품인데요. 네, 이게 신제품이 보통은 레바형으로 해가지고 손잡이를 네, 돌리는데 이렇게 돌리죠. 지금 저희 거 같은 경우는 푸시형이라 그래서 네. 앞으로 당기면은 열리는, 훨씬 더 작동이 편리하고 더 고급스러운. 더 비싸지 않나요? 많이 비싸죠. 근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걸 해서 세입자가
계약만 된다면 전화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 건축주님한테 추가로 요청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아, 그냥 그래요? 기본 서비스라고 보시면 서비스. 이제 세대 내부로 한번 이제 가서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일괄소등 스위치가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일괄소등 스위치는 미처 끄지 못한 불을 한 번에 끌 수도 일괄소등으로 켰다가 끄니까 엄청 편하네요. 네. 센서는 이제 따로 네. 구성돼 있어서 들어오지만 일괄 스위치가 있으면 네. 작은 집이지만 켜고 불편함 없이 편하게 들어올 수가 있죠. 세대 내부 했는데 여긴 특이하게 커튼박스 쪽에 간접을 하셨네요. 여기는 이제 건축주와 협의를 해가지고 요즘은 천장형 에어컨이 대세긴 하지만 방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 작은 크기에 또 단이 지고 하는 것보다는 깔끔한 천장이 훨씬 낫고, 사실 에어컨 부분이 1년 중에 키는 날짜가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이제 저렴한 시공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그 에어컨 부분이기도 합니다. 천정형하고 벽걸이는 제품 가격부터 틀리지만 시공비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요즘의 대세는 사실은 모든 건축주님들이 이제 천정형으로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천정형 에어컨하고 또 벽걸이 에어컨의 장단점 전문가 입장에서 좀 설명을 주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천정형 에어컨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천정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슬림하게 나와서 최소한 20cm 천장에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천장에서 한 10cm 정도 공간이 있지만 20cm를 위해서는 좀 더 낮아져야, 그래서 좀 넓은 집 같으면은 그렇게 티가 안 나지만 이렇게 방에 반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답답해 보이고 안 좋아 보일 수가 있죠. 일단 천정형 에어컨은 깔끔합니다. 단점은 천장에서 찬바람이 바로 내려오다 보니까 따뜻한 바람이 위로 올라가면서 바람이 나오는 부분하고 만나가지고 결로처럼 생기기 때문에 요즘같이 습한 날에는 잘못하면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원래 천장형 에어컨이라는 건 사무실처럼 넓은 공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이제 층고가 높을 때는 그런 결로 현상이 적지만 지금같이 작은 원룸에는 이제 습한 날에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벽걸이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벽걸이형, 그러면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사실은 이제 비용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어떤 그 모델을 선정하고 어떻게 설치하고 몇 평형을 설치하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대략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했을 때 벽걸이의 가격하고 하나당 얼마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될까요? 개당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몇 평이에요? 4.5평 정도.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합지죠. 합지인데 다른 것보다 되게 그 벽지의 어떤 마감 상태가 되게 깔끔한데요. 이거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지금 물론 이제 건축주분들께서는 집이 빨리 완공돼서 빨리 임대를 놓기를 원하지만, 사실 집을 짓는 데는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보통 말하는 양생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건물을 너무 빨리 짓다 보면 골조나 이런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 다 물을 사용했던 자재이기 때문에 그게 마를 시간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도배를 해버리면 나중에 입주할 때쯤 되면 그 습이, 도배지가 물기를 먹어가지고 울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말리고 양생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나중 건물에 곰팡이가 핀다든가 이런 하자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정을 바로바로 붙이지 않고 약간 크로스, 외벽에 했으면은 화장실 타일을 먼저 붙여가지고 최대한 마른 시간을 보유하고 천장 벽체 작업을 하고, 또 제일 마지막에 천장지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러니까 진짜 우는 게 별로 없네. 이제 습기가 있으면 사실은 또 잘 안 붙여지고 우는 형태도 있는데 되게 건축주분들도 너무 빨리 짓는 것만이 좋은 거는 아닙니다. 이게 10년, 20년 이상 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처음 지을 때 차근차근 잘 짓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근데 나중에 입주자가 들어와서 또 도배지가 잘못됐다, 곰팡이가 핀다, 물론 사용상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이런 시공상에서도 너무 빠른 공기 단축으로 인한 발생하는 그런 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로 고민하시고 머리 아프신 것보다는 처음 지을 때 그런 하자를 최대한 줄이는 게 건물주 입장에서도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룸 이런 세대 같은 경우는 따닥따닥 붙어 있고 내부 평수가 되게 작다 보니까 사실은 뭐 층간 소음도 되게 문제지만 옆에 측간 소음도 되게 문제이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사님 많이 가지신 노하우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물론 견적 사항에는 안 들어가지만 보통은 이제 층간 소음과 단열을 같이 하기 위해서 두꺼운 단열재를 하고 난방 코일을 깔고 미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기준 층간 소음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내부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원룸치고는 꽤 크거든요. 예, 충분히 들어오셔도 되고 대개 같은 경우는 저기 세면대에다가 겸용 수전을 해서 이제 이렇게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변기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샤워까지 이렇게 길게 이제 뽑아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오랜 기간 이런 다중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 화장실에 대한 평가가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건물주들이나 건물주분께서는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방만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 화장실이거든요. 특히 여성 입주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불편하면 아무리 집이 넓어도 잘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일단 씻고 하는 게 불편해 버리면 용품도 많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넓은 화장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통은 이제 양변기가 문 앞에 가가지고 양변기, 세면기, 샤워기. 근데 저희가 이 작은 공간에서 이런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맞추기 이 앞뒤 공간을 최소화하고 그쵸.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순서를 양변기, 세면기, 샤워기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이사님 같은 경우도 실제로 두 채를 신축해서 네.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또 자기 장점이 실제로 이제 이사님이 직접 그 AS를 도시죠. 본인이 이제 그 현장도 관리를 하시면서 AS 있으면 직접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유지 관리 관점에서 되게 디테일이 있다라는 걸 좀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도 AS가 적게 나오는 것이 이윤이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만큼 저희한테도 손해고 건물주한테도 손해고 세입자한테도 모두가 손해이기 때문에 뭐 다른 시공사 같은 경우는 직원 전담 뭐 AS를 직원들을 쓰거나 아니면 뭐 현장의 직원들을 써서 이제 보내서 하는데 그걸 직접 AS를 하시는 이유는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시공업체라든가 협력업체 사람들만 보내봤더니 문제가 생겨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고려하지 않은 자기만 빨리 고치고 가려는 그렇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도 그런 업체 사람들만 오는 것보다 시공했다는 관리이사가 직접 가고 상담을 받아주고 또 제가 할 수 없는 거는 그때 같이 데려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AS 부분만큼은 제가 움직여야 그 부분이 또 이제 건물주한테 민원으로 또 들어가서 AS를 받았는데 뭐가 어떻다 안 좋았다.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도 되게 이제 세입자랑 관계가 안 좋아지고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AS만큼은 제가 직접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접 현장 신축된 현장을 보고 시공사 대표님 모시고 시공 과정에 대한 어떤 유의점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그 예비 건축주님들이 많으시니까 시공 과정에서 건축주 분들이 이거는 하나는 체크를 하면 뭐 하자를 줄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부분이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한마디 좀 말씀 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이런 이제 신림동에서 건축을 하면서 이런 다중 건물을 많이 접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분들께서 좀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자기 건물이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되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건물이 아니라 세입자들의 마음에 드는 건물을 지어야 임대가 잘 나간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이 같으면 되겠지만은 그래서 너무 과도한 부분에 자기 집인 것처럼 과도한 비용을 드릴 필요도 없고 딱 필요한 거, 또 가장 좋은 거 이런 선택을 잘 하시는 게 건물주로서 가장 큰 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표 이사님이 오셨으니까 회사 소개를 한번 하시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NR 종합건설은 1994년에 설립돼서 지금 만 30년 가까이 된 회사입니다. 그동안 다중건물, 상가건물, 아파트까지 많은 건물을 지었고 관공사 또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지금 현장에 실제 투어 가면서 이제 어떤 시공 관점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좀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정말 유익한 제 유튜브가 자리를 잡기 위하면 뭘 해야 될까요?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을 해주셔야죠. 네,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